안녕하십니까. 육지TV의 박유치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작가님을 모시고 새로운 어떤 느낌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임건순 작가님이십니다. 유튜브에서도 봤을 것도 같아요. 지금 현재 유튜브 동양철학대학교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책은 제자백과 인간을 말하다. 그 다음에 한비자 법과 정치의 필연성에 대하여. 그 다음에 손자병법, 동양의 첫 번째 철학 등과 같은 여러 동양 철학 관련된 책을 10여 편 이상 쓰셨고 또한 번역하셨습니다. 아무튼 동양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아무튼 인문학 여러 가지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이제 여러 출간 같은 것도 많이 하시면서 여러 학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네네. 또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네네.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편안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한테 저희는 공인중개사들이 네네. 이렇게 구독하는 네네. 채널이거든요. 먼저 조금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임건순 작가라고 합니다. 동양 철학을 좀 공부하는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 중에는 동양 철학 업인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예, 좀 신기하게도 좀 드문 케이스로 동양 철학을 좀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동양 철학 중에서도 제자백가라고 해서 중국의 어떤 진나라 이전에 통일 왕국이 생기기 전에 분열과 전쟁의 시대를 공부하고 그때 만들어진 어떤 통찰들, 밀도 있는 지혜들을 좀 공부해서 저 혼자만 이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과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작가님, 일단 동양 철학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인문학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인문학 그래서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인문학이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 그런 궁금증도 솔직히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작가님이 정말로 인문학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인문학이 좋긴 좋은데 도대체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는 궁금증도 또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면 사전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문사철이라고 해서 문학, 역사학, 철학 이런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넓게 아니면 또 실질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인간에 대한 모든 통찰, 인간에 대한 어떤 무슨 관찰, 인간에 대한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역시 인간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두루두루 좀 실용적인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삶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 분명히 들고 특히나 통찰력 같은 거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거네요. 결국 통찰력이라는 게 역사나 아니면 뭔가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만들어지는 약간 그런 거네요. 저는 통찰력을 이렇게 좀 정의를 합니다. 개인과 집단의 어떤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핵심 역량이 저는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통찰력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이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상황을 둘러싼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들을 피상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A, B, C, D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왔고 만들어졌는지 그런 문제를 둘러싼 조건들을 근원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문제 상황을 내가 보고서 어떤 최대한 또 솔루션, 해법을 찾는데 커다란 무슨 힘이 생겨서 그것이 바로 통찰력이다. 그리고 개인이고 집단이고 어떤 그것이 있어야만이 생존도 하고 발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한테 인문학이 과연 어찌 보면 필요할까 그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과연 필요할까요? 저는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찰력을 말씀드렸는데 인문학의 목적은 역시 통찰력이거든요. 통찰력을 위한 모든 노력과 열정이 인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통찰력은 누구한테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찰력이 있으면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겉을 볼 때 속까지 볼 수 있고 지나간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 어떤 것이 올지를 미리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찰력이 있으면 남들보다 빠르게 기회를 선점할 수 있고 남들이 못 파는 것을 날 팔 수가 있고 남들이 다 파는 것만
팔아도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남들이 네. 못 파는 것도 팔고 또 뭔가 물건을 사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뭔가를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좀 팔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통찰력이라는 것이 그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네, 특히 어떤 뭐 이렇게 현장에서 네, 실전에서 뭔가 좀 거래를 하시는 예, 분들.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 또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은 뭐 어떤 시장을 전체를 네. 뭐 어렵다 그렇게만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네. 다음 세상이 뭐 어떻게 옳고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지금 네. 현재도 어디 가면 무엇을 구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데도 네. 사실상 통찰력이 필요한 거고 그 관점에서 이제 도움이 된다는 말씀으로 보여지고 예. 그 다음에 뭔가 거래 과정에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네. 건데 그 과정에도 뭔가 저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뭐 그런 거 다 네.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제 작가 일을 하다 보니까 출판사들이랑 이런저런 회의나 미팅이 있는데 네. 뭐 좀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20대 남자들은 책을 아예 안 읽는다고 그 단정을 해놓고 네. 이런 수요에서 배제한 채 어떤 회의를 많이 하는데 저는 네. 좀 그때 좀 역정을 낼 때가 있어요. 네. 아니 20대 남자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하는데 남들은 그 사람한테 책을 못 팔고 있는데 남들이 그 사람한테 책을 못 팔면 나도 그 사람한테 책을 안 팔아야 되는 거냐. 오히려, 그렇지. 예, 그게 네,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팔려고 해야 정말로 이거 제대로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좀 그래서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좀 기회를 선점, 남들이 못 보는 어떤 그런 숨겨진 것들을 좀 보고서 네. 나의 기회로 어떻게 만들고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에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어려울수록 뭔가 이렇게 방법을 찾아내는데 도리어 이제 이 인문학 통찰력이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네네. 들려집니다. 예.